모든 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의 모든 움직임은 춤이 됩니다. 춤추는 개구리엔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 형형색색의 온갖 풀과 나무가 무성하고 개구리들이 활기차게 뛰어다니는 현실의 공간은 삶의 공간이자 생명의 공간이며 움직임이 끊이지 않는 공간인데요. 반면 지옥인지 천국인지 알 수 없는 검은색과 흰색만으로 이루어진 의식의 공간은 자욱한 하얀 연기만이 살아있을 뿐 죽은 듯 멈춰버린 공간이죠. 정신없이 살아내느라 놓쳐버린 삶을 찬찬히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인데요. 현실 세계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느라 죄악을 짓는 공간이고 의식의 세계는 반성과 후회, 깨달음의 공간입니다. 우리는 역지사지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쉽지가 않은데요.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주관을 버리고 남의 처지가 되어본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그런데 어느 날 나무에서 떨어진 청개구리에게 신비한 능력이 생겼습니다. 역지사지의 능력이 생긴 건데요. 의식의 세계에서 다른 개구리와 똑같은 동작만 취하면 현실 세계에서 그의 인생을 똑같이 살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보다 더 역지사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텐데요. 그리고 역지사지하게 되자 청개구리는 이전에 몰랐던 것들을 깨닫게 되죠. 불교의 화엄 사상을 담고 있는 진관의 화엄 현담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온 바다는 하나의 물결 안에 구현되지만 바다가 움츠리는 건 아니다. 하나의 작은 물결이 넓은 바다를 포괄하지만 물결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 바다가 그 자체를 일제히 모든 물결까지 뻗친다 하더라도 그건 그 자체가 변화한다는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다. 그리고 모든 물결을 포용할 때 그 전체 속엔 다른 모든 물결을 포용하는데 방해되는 건 아무것도 없다. 하나의 물결이 큰 바다를 포괄할 때 다른 모든 물결도 또한 그 바다를 온전히 포괄한다. 그것들 사이에 아무런 걸림이란 없다. 또한 불교의 화엄 사상을 담은 신라 의상대사가 지으신 법성계엔 이러한 구절도 있습니다. 하나의 먼지 속에 우주가 들어있다. 화엄 사상은 우주의 모든 사물은 어느 하나라도 혼자가 아니며 모두가 끝없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서로의 원인이 되고 하나로 융합한다는 사상인데요. 즉 불교 철학에선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죠. 춤추는 개구리 속엔 바로 이 불교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이고 우주의 모든 생명체와 미물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과거와 미래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죠.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나 아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없다고 합니다. 춤추는 개구리를 양자역학에 대입해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이란 자연현상을 광자와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이론인데요. 양자역학에 의하면 빛은 거시적으로 직진, 굴절, 반사하지만 미세한 영역에서 간섭현상이 발생하면 다르게 움직인다고 하죠. 때로는 파동처럼, 때로는 입자처럼 행동하며 광자와 전자는 시간을 거슬러 움직입니다. 광자는 전자에 흡수되거나 방출되는데요. 수많은 광자가 뒤엉켜 세상의 온갖 간섭현상을 일으키죠. 이처럼 개구리들도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간섭현상을 일으킵니다. 청개구리는 올챙이에게로, 보라색 개구리에게로 서로가 서로에게 간섭현상을 일으키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감독님께서 춤추는 개구리를 만들면서 염두에 두었던 개념이 바로 이 양자역학입니다. 분홍개구리에게 밟혀 나무에서 떨어진 청개구리의 고통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불교에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반드시 직접적 원인인 인과 간접적 원인인 연에 의해 결과가 생겨난다고 합니다. 이를 연계의 법칙 또는 인과 법칙 혹은 인연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원인은 연을 사이에 두고 결과를 맺고 모든 결과는 다시 원인과 연결됩니다.
즉 불교에선 모든 존재들이 서로 상호관계를 맺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 세상에 우연한 건 존재하지 않으며 결과가 곧 원인이고 원인이 곧 결과라고 하죠. 청개구리가 물 밖에서 말라 죽어가고 있는 올챙이를 모른 척 했다면 분홍개구리가 올챙이를 구하느라 청개구리를 밟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내가 한 악행도 내가 한 선행도 결국은 나에게로 어떤 형태로든 되돌아오게 됩니다. 춤추는 개구리는 개구리가 뒤엉켜서 긴 기둥을 만들고 있는 이미지에서 시작됐습니다. 멈춰진 개구리, 멈춰진 시간이란 한 점인 현재와 그 점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줄이라는 인생이 있죠. 각각의 줄들, 인생들은 서로 만나고 헤어지면서 얽혀 있는데요. 그리고 그 줄들은 거대한 기둥을 만나면서 끝이 납니다. 그렇게 개구리들이 모여 만들어진 거대한 탑을 옆으로 누이면 그대로 뱀이 되는데요. 뱀은 개구리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존재이지만 개구리를 먹고 자랐으니 그 본질은 개구리인 셈이죠. 그래서 개구리들이 뒤엉켜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결국 개구리는 자기 자신에게 쫓기고 있는 건데요. 자신의 삶에 쫓기고, 자신의 욕망에 쫓기고, 자신의 시간에 쫓기고, 자신의 식욕에 쫓기고, 자신의 분노에 쫓기고, 자신의 슬픔에 쫓깁니다. 자신이 만든 두려움에게 쫓기는 건데요. 뱀이 상징하는 걸 또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포식자들은 교만한 자를 잡아먹죠. 남의 자리를 빼앗은 자, 교만하고 부주의한 자, 이기적인 자들을 잡아먹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포식자인 뱀과 까마귀는 재앙인데요. 그러나 선의를 베푼 자도 잡아먹히죠. 뱀은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일 수도 있겠고 결국은 그 누구나 맞이하게 되는 죽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만나는 자리라는 점에서 합의점 또는 이해의 장이라고도 생각되는데요. 청개구리가 뱀의 뱃속으로 들어가자 비로소 모든 걸 이해하게 되니까 말이죠. 춤추는 개구리의 제목은 사실 춤추는 양서류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춤추는 개구리엔 다양한 양서류들이 등장하니까요. 리뷰 영상에선 주인공 개구리를 편의상 청개구리라고 명칭했지만 사실 그는 레드아이 트리프로그를 조금 젊은 느낌으로 만든 거죠. 회색 개구리는 마치 이티를 닮았고 두꺼비처럼 생긴 보라색 개구리, 맹꽁이처럼 생긴 분홍 개구리도 있습니다. 춤추는 개구리에 등장하는 개구리들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개구리를 찾아보고 그 중에서 생김새를 보고 적당히 고른 건데요. 리뷰 영상에선 레드아이 트리프로그를 닮은 개구리라는 식으로 부르긴 힘들어서 각각의 개구리를 색깔로 구분지어 이름을 붙였죠. 개구리들의 색깔을 달리해 만들어주셔서 감독님께 어찌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이 개구리들을 어찌 구분해 불러야 했을까 난감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의식의 세계에선 모든 개구리들이 흰색이죠. 겉모습이라는 허울을 벗고 나면 우리는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함인 듯 합니다. 처음 춤추는 개구리를 기획했을 땐 삭막한 세상을 상상하셨다는데요. 시커먼 배경에 시커먼 개구리가 우르르 등장하는 디스토피아였죠. 유토로 만든 이 시커먼 개구리가 춤추는 개구리의 등장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작 지원 심사에서 연거푸 떨어지면서 귀여운 젤리 느낌으로 최대한 밝게 다시 만드셨다는데요. 젤리로 만들면 지렁이도 먹는데 개구리도 젤리로 만들면 덜 징그럽겠지? 라는 생각으로 꿈틀이처럼 맛깔나게끔 최대한 징그럽지 않도록 만들어 보았죠. 이렇게 만들어진 실리콘 개구리 한 마리는 쫙 펴면 25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흰색 개구리는 종류별로 35마리씩 만들었는데요. 2013년에 시작해서 1년 동안 무려 250마리의 실리콘 개구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실리콘은 먼지가 자꾸 달라붙고 때가 잘 타서 촬영이 끝난 후엔 계속 때를 지워줘야 했습니다. 또한 색이 들어간 개구리는 시간이 지나면 쇳가루가 퍼져 관절 주위가 새까매진다는데요. 그래서 주인공 개구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개구리들이 꽃처럼 열매처럼 달려있는 이 거대한 나무는
감독님의 장모님이 기르시던 단풍나무 분재를 가져다 쓰신 겁니다. 개구리들이 죽자사자 기어 올라가다가 서로 밟고 밟히게 되는 이 낭은 개구리들의 안식처쯤으로 생각해 본직한데요. 뱀으로부터, 공포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도망치는 피난처죠. 또는 욕망의 대상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올라가면 뭐라도 있을 줄 알고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게 만드는 그 자리, 정상을 향해 기어오르는 우리네들이 선망하는 그 높은 자리를 표현한 건 아닐까요? 춤추는 개구리는 인터넷 짤에서 비롯됐습니다. 2010년에서 2012년도쯤 가느다란 사지를 허우적대는 우스꽝스런 개구리 짤이 유행했었는데요. 그때 김진만 감독님은 개구리로 뭔가를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김진만 감독님은 홍익대 재학 시절이던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클럽을 많이 다니면서 춤을 췄습니다. 스스로 춤에 대해선 잘 안다고 할 만큼 많이 추셨다는데요. 감독님은 살면서 해본 건 다 써먹어야 한다는 주의였고 개구리가 춤을 추면 재미있을 것 같았죠. 그렇게 춤추는 개구리가 시작됐습니다. 춤추는 개구리에서 모태로 삼았던 춤은 공옥직님의 병신춤과 동물춤인데요. 김진방 감독님은 공옥직님의 춤을 고통 어린 몸에서 헤어나는 희열의 춤으로 보고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을 몸짓만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움직임의 연속, 연결된 움직임. 우린 그걸 춤이라고 부릅니다. 내 안에서 흐르는 것, 끊임없이 연결되는 동작도 춤이지만 나에서 시작돼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것 또한 춤인데요. 우리의 삶은 춤과 같습니다. 모두 연결돼 있고 함께 흘러가기 때문이죠. 삶의 춤, 죽음의 춤, 나의 춤, 너의 춤, 우리의 춤. 우리는 그렇게 한데 얽혀 춤을 춥니다. 그리고 그걸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너와 나의 관계, 우리의 관계, 그렇게 연결되고 연결되죠. 그걸 깨닫게 되면 우리의 모두의 삶은, 우리 모두의 춤은 하나의 거대한 군무임을 알게 될 겁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